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첫 거래일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의 보탬이 증시 오늘간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코스피 지수가 움직여줬다면은 오늘은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 덕에 코스닥 지수가 눈에 띄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1.17% 크게 올라주고 있고요. 지수는 857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서 키 맞추기가 대형주, 중소형주 단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그 중소형주를 이끌 수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 시그니처 종목들이 나와주면서 지수 안에서 방향을 조금 더 쉽게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2차 전지주의 반등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시장 안에서 해석들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이슈 추적으로 문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는 사실 지수는 움직여도 그 안에 세부 종목들을 봤을 때 하락 종목이 많았잖아요. 네. 다시 말해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향 종목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다면은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코스피 쪽으로 봤었을 때 대형주는 좀 쉽니다. 네. 그 정도 갔으면 이제 속도 조절하겠다. 이런 쪽이 좀 뚜렷한 것 같고 반도체 쪽도 약간 묵직한데 네. 그 틈을 타서 이제 또 새로운 또 그동안 좀 위축됐던 형님의 입김 때문에 못 갔었던 이제 아우들이 오늘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섹터와 그리고 또 그동안에 좀 이쪽 괜찮은데 의외로 수급이 안 들어와서 좀 약했던 섹터들이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들 오히려 저희가 매매하기는 좀 더 낫다라고 봐야 될 그런 시장의 움직임인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드디어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어갑니다. 저희 한 2주 동안 계속 고생했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2차 전지가 회복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더 고개를 드는 섹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 안에 화장품, 전력기기, 음식료 이런 쪽들 왜 안 가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고개를 들면서 게임주까지 오늘은 같이 동참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철저하게 소외했던 섹터의 반란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매기가 좀 확보되는 이런 변화가 좀 나온다는 쪽에서 좀 숨통이 트이는 장세. 그런데 연속으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조금 더 지난주보단 낫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뀐 흐름을 같이 따라서 이번 주에 대응 전략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지난주에 보여줬던 시장 안에서 약간 쉬어가는 눌림목 장세니까 여전히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포트를 유지하는 게 좋을지 전략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네, 그냥 눈치 보기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네. 대형주 쪽에서 포트 잘 짜놨다. 뭐 굳이 이상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그동안에 좀 펀더멘탈 그리고 또 수출 괜찮게 잘 되는데 낙폭이 컸었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대형주를 덜어서 많이 빠졌던 중소형주 쪽에서 기지개 나오는 종목들을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그러기에는 이미 다 물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중소형주 가지고 고민하셨다가 이번에 다시 좀 회복대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도 꼭 체크할 거는 내가 중소형주 쪽이 좀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반등에서 좀 덜어다가 다시 대형주 쪽의 포트를 좀 맞춰놓는 이런 전략들도 필요하다 보니까 계속 눈치 보기네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의 전략을 맞춰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형주 장세가 좀 유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쪽 눈치도 보고 저쪽 눈치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시장을 정리하면은 코스닥 안에서 키 맞추기 상승이 나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무엇이 있는지 두 가지 이슈를 통해서 자세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사실 화장품, 방산 그리고 음식료 다 쉬면서 K수출주를 이끌었던 종목들이 이제는 눌림목인가 싶었는데 오늘은 다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좀 대림 덕인데 왜 오르는지 보겠고요. 여기에 방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지금 음식료주를 뜨겁게 만든 건 이 사조 대림의 상한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1등 공시는 이 리포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냥 딱 잘 몰라도 현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9만 원대인데 증권가에서 16만 원을 제시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사고 싶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그러한 매수 심리가 더해지고 있어요. 이익 체력은 2천억인데 시가총액은 7천억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사조 그룹을 한번 보면 가공식품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고요.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2023년에 인그리디언 코리아를 인수했고 바로 올해 6월에 푸디스트를 인수하면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업체가 뭐길래 그럴까요? 일단 인그리디언 코리아를 볼게요. 현재는 사조 CPK라고 불리는데 전분당 제조업체입니다. 이 전분당은
대체당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같이 전분당도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리서치 회사에서는 이 전분당이 2026년까지 연평균 6%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잉그리디언 코리아가 성장할 만한 시장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푸디스트도 올해 6월에 인수를 했는데 이 오프라인 채널 식자재왕마트와 자사몰 이왕마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로 물류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일 배송이 가능하고요. 이 식자재 왕이라는 PB 브랜드도 갖고 있어서 그 안에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죠. 강화된 체력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2024년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 추산된 거에는 푸디스트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개선의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주가는 12개월 표본으로 봤을 때 PR 5배에 불과하고,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를 무려 16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개시하겠다라는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출시했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사조대림이 상한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 주가 16만 원하고는 상당한 룸이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김민수 대표님. 네. 리포트가 사실 혹할만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리포트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사조대림은 저평가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소될까라고 네. 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갈 때 보니까 사모펀드가 열심히 사고 있더라고요. 뭔가 기미가 보이던데, 그러니 이런 주가에 또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네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뭐 사조대림은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 가지고 분석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일단 작년 같은 경우 성과가 영업이익이 1,20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가 440억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곱하게 되면은 적어도 한 1,400억, 1,500억이 나올 수가 있겠죠. 1,500억 정도 나온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한가 들어가는데 시총이 1조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자신 있게 뭐 16만 원, 15만 원 부를 수 있는 게 그런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쌉니다. 그 저평가가 지금 발현됐는데 여기서 나왔던 리포트 내용 중에서 전분당 얘기가 나오죠. 맞아요. 전분당 관련된 쪽에서 잉그리디언 코리아, 이쪽이 부각을 받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국내 최대 전분당 제조 시설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상도 부각을 받아야 되겠죠. 또 최근에 보니까 사모펀드가 열심히 대상을 사고 있습니다. 연관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은 사조대림 따라가는 모습들을 대상도 갈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음식료 업체 반전들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분당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사조대림은 물론 대상도 같이 눈여겨보자라고 했는데, 사조대림을 또 핫하게 만든 키워드가 있잖아요. 냉동김밥이에요. 이제 미국에서 냉동김밥을 같이 팔겠다, 수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상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먹어보지 않았는데 유부 우엉김밥과 참치김밥, 버섯 잡채김밥이 있습니다. 저는 참치로 오늘 택해볼까 하는데, 사실 뭐 저의 픽과는 상관없이 네. 이 냉동김밥 덕에 사조대림이 오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수출해서 좀 더 김밥 양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내년이라던가 올해 하반기에 기대하는 수출 실적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냉동김밥에 대한 매출의 기여도나 네. 이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원가가 그리 많이 남지 않군요. 특히 이제 독보적으로 네. 냉동김밥을 우리만 판다 이런 거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벌써 이제 인기가 있다고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LA는 뭐 H마트, 한인마트 네. 이런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준비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보적인, 그러니까 즉 어느 정도 사업의 경제적 혜자가 높은 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큰 성과를 낸다. 사줘 거니까 내가 사줘? 이런 거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아마 다른 쪽에서 특히 제가 보기에는 사조대림의 가장 큰 경쟁력은 네. 그렇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예, 드립한 거 없습니다. 네. 가장 경쟁력은 유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지라고 하게 되면 기름이죠. 식용유.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뭐 해바라기 씨유 같은 경우도 파동이 한 번 있었고 네.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다른 식품업체보다도 탄탄한 매출을 갖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를 가져간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냉동김밥도 관련돼서 우양이라는 회사도 있죠. 맞아요. 시총 너무 작습니다. 이런 쪽에 집중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큰 쪽에서 성과를 내는 거 차라리
어느 정도 시총된다 대상이 났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이 냉동김밥을 외국인들이 지금 환장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트렌드는 알겠지만 냉동김밥을 사조대림이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미치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봤을 때 사조대림 목표 주가 16만 원 나왔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오늘 이 덕에 상한가 같거든요. 향구간 8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8구간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조그룹 쪽으로도 다 변화가 나오는지 보았을 때 네. 사조그룹 전반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사조그룹의 가장 큰 특징은 다 아시는 참치 이쪽과 관련된 쪽의 변화인데 이쪽은 이제 참치 업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석은 저희가 참치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식품화돼서 HMR과 함께 좀 변화가 된 쪽으로 본다. 그러면 사조 대림이 제일 좋습니다. 매매하기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뭐 어떡하라고 그러다 보면 일단 좀 약간 좀 주춤했었을 때 그때 흐름들을 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음식료 업종 쪽으로 전반적으로 번져나가는 현상. 이것도 찾아보니 이렇게 싸고 좋은 종목들이 있었네. 이게 앞으로 하반기에도 많이 보일 겁니다. 네. 그런 쪽들 계속 노크하고 두드리고 대상이 제일 예. 대상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상을 계속 언급한다라는 거는 대상이 지금 김민수 대표의 탑픽 종목인 것 같은데 지난주는 음식료가 좀 많이 쉬었어요. 급락 네. 나온 종목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 고가권에서 충분히 쉴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주고 실제로 그 삼양식품 덕에 같이 올랐던 농심의 주가는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음식료주들의 과열권 진입에 따른 전체적인 조정 기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면서 갈 종목은 뭐 오늘 사조대림처럼 신고가 랠리를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지요. 네, 종목별로 달라질 것 같고요. 종목별로요. 네, 근데 지금 라면 업체 쪽에서는 삼양식품은 기간 조정, 네. 농심은 가격 조정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둘 다 조정이 마칠 만한 때쯤은 된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거래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 그리고 특히 약간 이슈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좀 얼만큼 들어오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확인되게 되면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도할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그 기간들을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관망했다가 거래 터지면서 다시 반전 들어왔을 때 그때는 추격 매수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대상과 사조 대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 여전히 가져가 보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기회 한번 노려보시고요. 이번에는 방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3번 연속으로 나토 행위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에선 처음 있는 일인데요. 맞손잡은 북러에 강력 메시지를 전한다. 다시 말해 이번 이 나토 회의에서의 화두는 안보, 국방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종 군사 정보기술 분야 협력 제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번 순방의 주요 콘셉트는 안보지만 이들 국가의 정상회담에서 경제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계속 국방과 안보가 반복됩니다. 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산 세일즈 외교에 시동 걸었다라는 그런 오늘 헤드라인의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그 덕에 방산주가 좀 오른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대통령이 세일즈하게 되면 움직이는 섹터가 몇 개 항상 정해진 게 있습니다. 네. 근데 나토 쪽에 이번에 갈 때도 보니까 초청받은 국가가 추가로 좀 더 있죠. 네. 나토 플러스 외 그런 쪽이 한국, 일본, 호주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또 플러스 아랍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나토 국가들 특히 이제 외곽 쪽에 있는 그 유럽 쪽에 동유럽 쪽에 대한 국가들과 그리고 또 유럽 외의 아랍 국가들 이런 쪽으로도 열심히 또 외교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쪽에 나온 결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 세일즈에 따른 기대감을 좀 키운다라는 쪽에서 둘 다 원전과 방산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이쪽에 가장 큰 특징은 그런 거 있습니다. 수주를 받게 되면 네. 수주가 받았으니까 와 이제 우리 신나게 주가가 올라간다가 아닙니다. 수주를 받게 되면 이쪽의 가장 큰 특징은 수주 받고 거기서 기대감 막 컸을 때가 단기 정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또 내일 그러니까 본격 나토 회담은 화요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또 나오기 시작하다 보면 거기 또 릴레이 외교가 쭉 나왔었을 때 나와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갭상승이 나오겠죠. 네. 그때를 추격 매수가 아니라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서 다시 짜가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히려 수주와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그 기대감에 더 잘 반응하는 게 방산주의 특징이다. 실적까지 확인하려고 매수하려고 하면 좀 늦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수출 데이터를 보면 또 방산업체들의 실적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지 정말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상방산 체계 5월에 누적 기준 2024년 누적 기준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추이를 볼게요.
사실 제가 몰랐던 거였는데 지상 방산도 그렇고 항공 우주도 그렇고 2022년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됐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확 탈바꿈이 이루어지죠. 전차와 장갑차, 부분품에서 무려 2023년에 2,500%가 넘는 전년 동기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지금 5월 기준으로 17.4%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큰 성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장갑차 부분에서의 상승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을 꼽아볼 수 있고요. 항공 우주 체계에서는요.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8%의 항공기 상승. 하지만 인공위성의 연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기에 여기서는 항공기 쪽에 포커스를 두면서 한국항공우주라던가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한 시스템 통합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이 관련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좀 미리 매수 혹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이 하나씩 보이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느 쪽에 조금 더 기대를 거십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요?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네. 수주가 있고 거기다가 수출이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세 개가 다 따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었을 때 네. 수주 잘했는데 수출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약간 지연되는 거죠. 그러면 수출이 안 나오게 되면 실적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수주입니다. 수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출보다도요? 예, 수출은 좀 지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출 지연돼서 실적이 좀 덜 나올 수 있는데 수주만 계속 쌓아놨다. 그러면 지연된 거 언젠가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분기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왔을 때 시장에 충격이 나왔지만 다 고스란히 좀 다 지지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방산 쪽에서 수주 잔고 1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부터 저희가 체크할 거는 수주 잔고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큰 이상이 없고 수주가 취소될 리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은 아니다. 그러면 기준은 거길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네, 가장 탑픽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방산업체의 실적이 보인다고 실적을 공개해 드렸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수주가 더 중요하다. 네, 네, 수주를 볼 건. 슈퍼주니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 일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 방산주들을 좀 눈여겨봤을 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봤을 때 좀 조심스러운 게 이 국민연금이 최근에 방산에서의 포트 비중을 줄이고 좀 퍼포먼스가 좋았던 음식료라든가 화장품 쪽으로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우리도 같이 그렇게 포트 비중을 좀 변경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다르게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주라는 이벤트가 있으면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했고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에 나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대감을 갖고 지금 우리는 방산주로 오히려 더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지 전략으로 접근해 본다면요. 일단 방산 쪽은 그냥 트레이딩보다는 네. 약간 좀 모아가는 쪽의 대응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만들어 놓고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출렁였다가 저점 나오게 되면 천천히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쪽을 본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분위기를 또 이끌어 간다라고 했을 때 아마 대응은 그렇게 급하게 대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묵직한 쪽에서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세가 있다 보니까 던지는 줄이는 작업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단기 이번 2분기 실적과 함께 기대해 본다. 그럼 이번에 지난번에 6월 달까지 강했던 섹터들 있죠. 전력기기부터 화장품, 음식료 이쪽이 단기적으로는 좀 가격대가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대응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산주 안에서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방산의 전략은 트레이딩 전략이 아니라 모아가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방산 안에서 말이 많은 LIG 넥스원 고평가 논란 네. 그와 관련해서 주가가 급락했다가 그래도 지난 거래 그리고 오늘 좀 상승하면서 만회하고 있거든요. 네. LIG 넥스원도 모아가는 전략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이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네, 리포트 내용의 반박을 여러 가지를 해드리고 싶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주는 밸류는 시장이 알아서 합니다. 시장이 평가한다. 네, 애널리스트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적의 우상향될 큰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 이제 나오는 속도와 밸류에이션은 또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시되 여전히 로봇 밸류 하나 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또 확 바뀔 수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너무 거기다 관여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살살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민수 대표와 함께 두 가지 이슈 추적해봤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유머를 빌린다면은 사조 대림은 사조, 그리고 방산에서 수출보다는 슈퍼주니어가 아닌 수주를 눈여겨보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